안녕하세요. 회계기초 11주차 1차 시가 됐습니다. 많이도 왔습니다. 우리 힘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1차 시에 배울 내용은 수익 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본 계정 배웠고 부채 계정도 배웠죠. 네, 그래서 수익 계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수익이란 말 그대로 뭐예요? 경제적 효익을 유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부채가 감소돼서 나타내는 것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반드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매출액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판 게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익의 기본이 되는 건 매출액이다. 자, 매출액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요 공식 여러분이 잘 외워야 되겠죠. 우리 이거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재고자산 할 때 해드린 것 같은데. 자,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내가 판 금액에서 애누리 뭐였죠? 물건의 값을 깎아주는 거. 매출 환입은 나갔던 물건이 다시 되돌아온 거. 매출 할인은 그렇죠.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봤으니까 그거만큼 할인, 깎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에 대한 애누리,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매출 애누리는 상품 각각의 값을 깎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를 빼주고 환입도 빼주고 할인도 빼준 게 매출액.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순매출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순매출액. 기타 수익에는 기타 수익은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있어요. 이자 수익은 돈을 빌려주고 그동안에 뭘 받은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 수익. 배당금은요? 그렇죠. 주식을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고, 로열티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로열티가 뭐죠? 여러분 라이센스 같은 거 사용하면은 사용료 내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즉 상표권이나 뭐 특허권, 뭐 소프트웨어, 뭐 저작권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그 대가로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로열티 수익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그렇죠. 장부,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내가 샀던 그 금액보다 판 금액이 큰 경우에 처분이익이 생기죠. 평가이익은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공정가치 금액보다 장부 금액, 즉 내가 사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작을 경우 그때 공정가치가 높으니까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평가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네, 우리 다 했어요, 이거. 그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더 많게 처분했을 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처분할 때 이익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럼 자산수중이익은 요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산수중이익은 여기 주주 이외에 제3자로부터 뭐 주주가 줄 수도 있고요. 대주주가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었을 때 우리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했잖아요. 취득한 자산을 뭘로 평가해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차익이 생겼을 때 그걸 자산수중이익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주주 이외에 제3자로부터 증여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뭘로 잡는다? 자산수중이익으로 잡는다. 그러면 채무 면제이익은 채무는 갚을 것을 안 받겠다라는 거죠. 즉 외상대금 같은 거, 즉 외상매입금이라든가 뭐 차입금 이런 거를 너는 열심히 갚으니까 우리 조금 감해줄게. 그러면은 얼른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 이렇게 밑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면 그게 이익이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으면 이익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 한다. 외환차익은 가로 열고 기중이라고 써놓으세요. 기중이란 회계기간 내에 일어난 거. 회계기간 내에 일어났는데 뭐냐면 외환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 통화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환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의 환율과 그 다음에 환전했을 때의 환율이 서로 다르죠?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환율은 오늘 다르고 시간마다 또 다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차익이 생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외화자산, 외화예요.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를 상환할 때 밑줄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즉 환율이 변동이 있었는데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외환 차익이 생기는 거고 환산 이익은 여기 환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는 기말 또는 결산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결산일 또는 기말에만 생기는 겁니다. 환산은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일 현재에 내가 갚는 건 아니에요. 갚는 건 아니지만 그날에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율로 평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생기는 게 외화 환산 이익이다. 자, 여기 보시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 기말 기준 환율로 환산할 때 생기는 이익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잡수익은 말 그대로 일단 금전적으로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항목은 잡수익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 9월 1일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고 매출액을 계산해 보래요. 자 매출액 공식 어떻게 됐었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은 빼고 그게 매출액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순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총 매출액을 구하는 게 있고 순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계산. 상품 계정은 3분법. 3분법 쓰셔도 되고요. 2분법 쓰셔도 됩니다. 채권 재무는 통제 계정에 임명 계정 포함한 혼합 계정을 쓰겠습니다. 혼합 계정 쓰면은 여기다 채권 채무에 뭘 붙여야 돼요? 거래처를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자, 서울상점에 갑상품 100개, 100개 곱하기 5,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에다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100개 곱하기 5,000원 하니까 50만 원.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서울상점.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서울상점. 여러분 잘 적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계속 거기 답지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자, 9월 5일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2분법 하셔도 되고 3분법 하셔도 됩니다.
자, 9월 5일 서울 상점에 매출한 갑상품 10개가 아이쿠 불량이 됐대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반품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환입이 되죠. 예. 그래서 차변의 매출 또는 매출 환입,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원, 10개니까 5천원 곱하기 10개, 5천원 곱하기 10개, 그러면 5만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 또는 매출 할인,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서울 상점. 이렇게 인명 계정도 적어주세요. 자, 9월 10일 부산 상점에 을상품 50개를 3,000원에 매출했습니다. 그죠? 3,000원에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나도 분계를 뭘로 해줘요? 현금으로 해주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5만원. 왜냐? 5, 3, 15. 대변의 매출 또는 상품 매출. 9월 25일 날 부산 상점에 매출했던 상품 중 파손품이 있어요. 자, 파손이 됐는데도 그래도 판매는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금액을 애누리 해줬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매출 애누리. 그래서 차변의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만원. 그리고 대변에 애누리 해줬으니까 현금을 되돌려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 상점에 그동안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금 거래는 많이들 안 해요. 대부분 외상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되고, 총 매출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총 매출액은 판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매출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50만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거 15만원 더해주고, 다른 색으로 할까요? 색이 같은 색이니까 잘 모르겠죠? 자, 50만원, 15만원 더하고, 빼야 되는 거는 차변에 있는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였죠? 그래서 요 5만원과 10만원을 빼면 총 얼마요? 59만원이 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50에서 15만원 더하면 65만원이 총 매출액. 여러분, 여기 총 매출액 6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 매출액이 아니라 뭐예요? 순 매출액이에요. 순 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못 뺀다 그랬어요. 애누리, 할인, 그 다음 환입 이거 뺀다 그랬죠? 그래서 순 매출액은 59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매출액 59만원 쓰면 이거 틀린 거예요. 65만원이에요. 매출만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 지워졌어. 어떡해요?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자, 100만원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만원 갖다 썼고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으로 몽땅 다 처분해야 된다 그랬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70만원 갖다 놓는데,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에다 뭘 표시한다 그랬어요? 노트북이 뭐예요?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 표시한다 그랬어요. 왜?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다 썼다라는 걸 표시해 준다 그랬어요. 자, 70만원 갖다 줬고요. 그럼 차변에 170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득 가격이 얼마짜리였어요? 150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비품이 1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얼마만큼? 80만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20만원 이익 받죠.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많이 좀 되실 거예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풀어보셔야 내 거 됩니다. 6번 주식회사 한국은 컴퓨터 제작의 신기술 특허권. 자, 특허권
주식회사 반도컴퓨터에게 5년간 제공하고 계약을 맺고 당해년도 1년분 사용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좌이입하다 그랬어요. 자, 신기술 특허권을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어요. 사용료를 받는 걸 무슨 수익이라 그랬어요? 로열티 수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이 150, 대변에 로열티 수익이 150만 원이 됩니다. 이거 특허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특허권을 산 게 아니라, 특허권을 팔은 게 아니라 뭐예요? 특허권을 빌려주고 사용하여서는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 수익이 되겠습니다. 7번 제3자로부터 건물 한 동 5층짜리 이게 2000평방미터인가요? 네. 기증받았대. 기증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우와우, 좋겠다. 그죠? 그런데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반드시 무료로 받는 것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때문에 차변에 건물이 얼마짜리가 들어와요? 2천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자산 수중 이익도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뭐 취득세나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 회사의 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 취등록세 내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포함해서 건물에다 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8번 외화 단기 차입금 10,000불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차입 시 환율은 1,200원이었고 상환시는 1,100원이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0,000원을 처음에 차입했을 때는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외화 단기 차입금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원, 10,000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죠. 자, 1,200만 원짜리를 상환했을 때는 10,000불을 1,100만 원을 주고 했으니까 1,100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럼 얼마 이익 봤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얘는 중간에 상환했죠. 결산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외화 차익금 1,200, 대변에 현금 1,100, 외환 차익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9번 3월에 외화 2만 불을 차입하였는데 차입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결산에 와서 얼마가 됐냐면 1,000원이 됐습니다. 자, 결산 시 외화를 환율 계산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만 불 곱하기 1,100원 하니까 2,000원, 2,000 얼마가 되죠?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만 불 곱하기 자, 상환한 게 아니니까 환율 차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100원이었던 거를 결산에 1,000원이에요. 자, 1,000원 빼기 1,100원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100원만큼 덜 주면 되죠? 그러면 200만 원이 되네요. 자, 갚을 돈을 덜 주게 됐어요. 그러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그래서 얘는 환산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환산 이익. 그래서 차변에 장기 외화 차입금 그리고 200만 원. 대변에 환산 이익 200만 원. 근데 교수님 왜 얘는 장기일까요? 예, 단기 차입금이면 이렇게 결산일에 환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바로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단기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외화 차입금 이렇게 기간이 안 나왔을 땐 그냥 외화 차입금 이렇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자 빼고 그냥 외화 차입금 그렇게 하면은 문제의 답이 더 맞는 거죠. 그죠? 자, 10번 매입처 호남 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중
1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면제받았다. 면제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이익이죠. 딱 뭐가 나와야 돼요? 채무 면제 이익이 문제를 딱 품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누구 거? 호남 거. 그래야 나중에 호남에 더 안 갚죠.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누구 거 갚았는지 몰라요. 그죠? 자, 외상매입금 호남 200. 그리고 현금으로 190 했고 채무 면제이익 10만 원. 채무 면제이익을 10만 원 해서 이익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번. 사무실 200평방미터에 PNP 주식회사에 5년간 임대 계약을 하고 사용료. 자, 임대 계약하고 사용료를 현금으로 뭐 했어요?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면은 그렇죠. 임대료 수익 또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200, 대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수익. 자, 이런 계정을 씁니다. 임대료 받았으니까. 자, 12번. 주식회사 성공이 발행한 상장 주식 1000주에 대하여 결산한 결과 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죠? 1000원을 받아 보통예금에 예입하다 그랬어요. 자, 주식에 10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뭐예요? 배당 받았다는 얘기죠. 즉 현금 배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넣었으니까 10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100만 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거를 현금 배당금이라고 얘기해요. 현금 배당금. 우리 주식이 아니고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번. 주식회사 거래처 한양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하여 당월분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랬어요. 자, 2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에요. 14, 15번은 문제가 없는데 답이 있네요. 네. 자, 얘는 유추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 500만 원짜리를 외부로부터 기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이 나온 거고요.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물건을 팔아주기로 위탁하고 아니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물건을 팔아준 거예요. 그럼 내 물건이 나간 게 아니라 뭐예요? 팔아주기로 하고선 한 거니까 판 물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품 거래는 3분법. 이건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자, 9월 2일 서울 상점의 노트북 10대 100만 원. 자, 개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자,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신용카드는 바로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당점 부담. 자, 당점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부담한 거고 발송 운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매출에 밑줄 긋고요. 발송 운임에 밑줄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더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그렇죠. 매출할 때는 운반비가 들면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처럼 더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누가 걸려요? 서울상점이 걸릴까요? 신용카드사가 걸릴까요? 그렇죠. 신용카드사가 걸립니다. 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신용카드사한테 돈 받을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에 신용카드사가 이렇게 걸리고요. 매출은 1000만 원. 그리고 운반비가 5만 원이고요. 현금으로 5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9월 5일 부산상점 USB 100개
5개를 10,000원씩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이었다. 자, 100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부산 대변의 매출 100만 원. 9월 8일 광주 산점에 외장하드 5개 10만 원씩이요. 그러면 50만 원이네요. 매출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 중 30만 원 빼니까 2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현금 차변의 현금 30, 외상 매출금 광주 20만 원 이렇게 적고 대변의 매출 50 하면 돼요. 9월 9일 부산 상점에 매출한 USB 5개 만원짜리가 불량이 돼서 반품되어 왔다. 자, 반품이니까 매출 환입. 자, 매출 환입을 할까요? 자, 차변의 매출 환입이 5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만큼 줄여줬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부산 겁니다. 부산. 9월 10일 서울 상점의 노트북 5대 100만 원씩이고요. 매출하고 자기합수표네. 그러면 빨간색으로. 자,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 역시 우리 학생들은 참 잘해요. 네. 자, 노트북 500만 원을 팔았어요. 자, 매출이 500이고 차변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9월 15일은 부산 상점에 USB 150개 만원. 그러면 한 150만 원이죠? 요거 이렇게 곱하면 매출하고 이번에는 뭘 받았어요? 약소금을 받았어요. 자, 약소금을 받으면 뭐가 되죠? 받으러움이 되죠? 자, 받으러움. 그래서 차변의 받으러움이 150. 대변이 매출이 150인데 이 받으러움 누구 거예요? 그렇죠. 부산 상점 거죠. 네. 그래서 받으러움에 부산 상점 걸어주셔야 됩니다. 9월 16일 서울 상점과 노트북 20대 120만 원에 판매 계약을 하고 자, 판매 계약을 하고 뭘 받았어요?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아 보통예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0대 곱하기 120 하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에 몇 프로를 받은 거예요? 10%입니다. 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무슨 금? 선수금. 네, 예, 역시.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240, 대변의 선수금 240인데 선수금 누구 거? 서울 상점. 우리 계정 과목 할 때 다 했죠. 자, 9월 20. 부산 상점의 9월 5일에 외상대금 95만 원을 기일보다 일찍 회수했대요. 자, 외상대금을 일찍 회수했대요. 이때 애누리 해줬어요. 이 애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할인이 되죠. 할인. 이거 매출 애누리 이러시면 안 돼요. 매출 할인입니다. 왜? 대금을 깎아준 거니까.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즉 95만 원에서 만원 할인해 줬으니까 94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죠. 자, 차변에 94만 원, 차변에 매출 할인 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부산 거 9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25일 서울 상점에 16일 계약한 상품을 인도라는 건 팔았다라는 거예요.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차감했어요? 계약금. 자, 9월 16일 계약금 얼마 받은 거 있어요? 240만 원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차감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하다. 상품은 고속택배에 운송 의뢰하고 운임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 운임비는 누가 부담했어요? 당점이 부담했습니다. 만약에 동점이 부담했다. 그러면 또 달라요. 자, 당점이 부담했으니까 내가 부담한 거죠.
일단 운반비가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00만 원에서 240만 원 뺀 2,16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선수금이 차변으로 없어져야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 서울상점거, 그 다음에 240, 그리고 매출이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 할인액, 애누리 할인액은 얼마입니까? 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앞에 거랑 연계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 매출액은 얼마고, 매출 한입액, 애누리 할인액은 얼마고, 순 매출액은 얼마인가? 즉, 대변의 매출만 다 더하고, 그 다음 차변에 있는 매출 한입하고, 우리 아까 매출 애누리하고 할인액 있었죠? 그 두 개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뺀 게, 매출 할인하고 애누리 할인액을 뺀 게 순 매출액이잖아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